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태우의 3분 심장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심방세동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리듬 치료와 심박수 조절 치료입니다. 영문으로 이야기하면 리듬 컨트롤, 레이트 컨트롤 이 두 가지 치료죠. 그래서 리듬 컨트롤, 리듬 치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방법에는 진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손쉽게 약물 항부정맥 약제를 써서 하는 치료 방법도 있고 또 전기 충격 방법, 직류전류 충격법, DC 카디오 버전이라고 하는 치료 방법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전극 도자절제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심방세동을 정상 리듬으로 돌리고자 하는 치료가 바로 리듬 컨트롤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심박수 조절 치료, 레이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심방세동 그대로 두고 심방세동 때문에 발생하는 부차적인 문제들, 가장 중요한 게 뇌졸중 치료고 뇌졸중에 대한 예방 치료고요. 심장 박동수가 불규칙하고 빨라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심부전이 생기는 걸 예방하는 이러한 치료. 이 두 가지 치료로 이제 크게 양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얼핏 생각을 하면은 심방세동이라는 게 정상 박동에서 벗어난 거니까 그 벗어난 심장 부정맥, 심방세동을 어떻게든지 정상으로 돌리는 게 그냥 심방세동을 놔두고 심부전이나 뇌졸중에 대한 예방 치료를 하는 것보다 훨씬 우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서 이제 아주 대규모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는 두 방법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답니다. 특히 생존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러한 중요한 아웃컴, 병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합병증이라고 할까요? 이 합병증 위험성에 대해서는 두 군 사이에서 그렇게 아주 큰 차이가 없다 하는 게 이제 현재까지의 통설입니다. 이걸 밝혀낸 대규모 연구가 바로 어펌이라고 하는 연구죠.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위에 점선으로 표시된 게 리듬 컨트롤, 심방세동을 정상으로 돌리려는 치료고요. 밑에 실선으로 나온 게 레이트 컨트롤, 심방세동 그대로 두고 심장 박동수를 조절하면서 뇌졸중에 대한 예방 치료를 한 두 군 사이에 Y축에 해당되는 게 큐뮬러티브 모탈리티입니다. 즉 사망률입니다. 사망률 오른쪽 X축에 되는 게 이제 시간이죠. 시간이 가면서 사망률에 큰 차이가 있는가 봤는데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참 실망스러운 결과였죠. 그렇게 애를 쓰고 써서 정상으로 돌려놓은 것이나 아니면은 심방세동을 놔두고 심부전에 대한 치료, 그다음에 뇌졸중에 대한 예방 치료만 한 군하고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불행히도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었어요. 이게 현재까지의 통설입니다. 제 블로그에 보시면은 심방세동 치료의 두 전략, 리듬 조절이냐 심박수 조절이냐 하는 제목으로 제가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쭉 받아들여져 왔던 통설입니다. 실제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많은 이것처럼 대규모 연구는 아니지만 소규모 연구를 해봤는데 서로 약간 엇갈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도 치료하는 쪽 리듬을 정상으로 돌리는 게 좋다는 연구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는 연구도 있었지만 어쨌든 통설은 이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재 통설과 약간 다른 내용의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이게 바로 Early Treatment of Atrial Fibrillation for Stroke Prevention Trial. 영어 약자로 하면 EAST-AF-NET4라고 하는 연구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심방세동에서 뇌졸중 예방을 위한 조기 치료 EAST-AF-NET4라고 하는 연구입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진단받은 심방세동 환자에서 조기에 리듬 치료를 하게 되면 예후가 상대적으로 좋다는 내용이에요. 예후에 뭐가 들어가냐? 심혈관계 사망이라든지 뇌졸중, 심부전, 급성 관동맥 증후군이 발생해서 하는 입원 등이 다른 일반적인 치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요걸 한번 보시게 되면요, 요거 이제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 도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그 어펌 트라이얼하고 약간 좀 그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위에 붉은색 그 선이 유주얼 케어, 일반적인 치료입니다. 심방세동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고, 아래쪽에 그 푸른 선이 얼리 리듬 컨트롤이에요. 조기 리듬 컨트롤을 위한 치료. 그러니까 조기 얼리 리듬 컨트롤에는 얼핏 생각하면 뭐 전국 도저 절제술만 생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 도저 절제술 물론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저것도 들어가 있어요. 항부정맥 약물 치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군을 나눠 보니까 큐뮬러티브 인시던스, Y축에 있는 큐뮬러티브 인시던스, 아까 말씀드렸죠. 뭐 심혈관계 사망이라든지 또 뇌졸중, 심부전이나 급성 관동맥증으로 인한 입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적게 생겼다는 거죠. Y축에 큐뮬러티브 인시던스 퍼센트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른쪽은 year since randomization, 즉 두 군으로 나눠 가지고서는 쭉 몇 년간에 걸쳐 살펴봤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어펌 트라이얼과 정반대 의견이냐 하면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내용만 봐가지고는 꼭 모든 심방세동 환자는 다 그 리듬 컨트롤, 즉 항부정맥 약제나 아니면은 전국도저 절제나 꼭 해야 된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제목에서 말씀드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대상으로 했던 환자는 뭐냐 하면은 심방세동이 발생하고 1년 이내인 사람들이에요. 상당히 그 대상 환자의 군이 굉장히 좁습니다. 심방세동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심방세동이 생기고 1년 내인 분들, 아주 조기에 발생한 심방세동인 분들인 경우에는 항부정맥 약제이든 전국도저 절제술이든 리듬 컨트롤 치료하는 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케어를 하는 것보다 더 우수하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이제 심방세동 치료의 일반론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조금 여러 가지 그 제한점이 있어요. 그 제한점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태호의 3분 심장이었습니다.